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은 이 우회 상장 이슈와 무상증자 이슈로 많은 논란 속에 있는 소룩스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한 기업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 결국에 이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가 소룩스의 최대 주주로 변경되면서 우회 상장에 조금 더 가까워진 모습인데, 자, 최근에 1대14 무상증자라는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금일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소록수가 이번에 보통주 한 주당 무려 14주를 지급하는 이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자, 이러한 전례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죠. 무려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당 14주를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 무상증자라는 게 그렇게 이 큰 호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주식 본질의 가치는 바뀌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증자시킨다. 쉽게 말하면 이 1,000원짜리, 자, 1,000원짜리 한 개를 이 100원짜리 10개로 나눠주는 게 무상증자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진행되면 이 주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 주식의 가격은 낮은 가격으로 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존의 투자자들이나 잘 모르는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주가가 싸졌지 하고 매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올리고 누르는 이 세력들, 자, 세력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호지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월 8일에 나왔던 이 거래량과 상승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고요. 하지만 정말 이 소룩수가 아리바이오의 우회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 소룩수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이 합병 상대방인 아리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이 우회 상장 같은 경우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 소룩수가 세력들과 손을 잡고 최대한 이 돈이라도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 소룩수의 새 주인이 된 정재준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한테 지분을 취득한 이후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유상증자, 이 무상증자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룩수라는 종목이 100% 작전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보통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탑업인, 자, 탑업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이후 이 패대기 치는 작전은 번번이 일어나곤 하죠. 당연히 그 결과 같은 경우는 뻔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 우회 상장보다는 소록수를 통해서 최대한 돈을 끌어모으려는 계획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그 과정 중 하나겠죠. 그리고 사실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우회 상장을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자, 2018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 세 차례의 상장에 도전했었지만 실패했었죠.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 기술평가, 자,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과 B등급 이상을 받아야지 상장에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이 B등급만 계속해서 받으면서 세 차례 상장에 실패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바이오가 이 소룩스를 통한 우회 상장을 선택한 건데, 만약에 이 소룩스와 아리바이오 이 양사의 합병이 정말 예정되어 있는 거라면 굳이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부양책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이 소룩스보다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진 이 아리바이오의 가치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룩스의 가치가 낮을수록 더 많은 주가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상증자 같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이 소액 주주들을 모으고 있다는 건 이 우회 상장이 아닌 이 돈을 끌어모으고 떠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겠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우회 상장에게는 독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몰릴 거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건데, 이 영상에서는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 자,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
자,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이 소록스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매일매일 이 두세 종목씩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타점을 잡아주는지 이 종목을 추천해주는지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리셔서 이 설명란, 자,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참고로 이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소록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조명 제조업체였어요. 뭐 딱 봐도 같이 투자하기는 힘든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바닥을 기어오던 거고요. 하지만 이 아리바이오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 자,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주가는 미친 듯이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 7월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팍 식어버리면서 다시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갑자기 밑으로 내리꽂던 주가가 이상하리만큼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승이 시작한 이후 이 15거래일 동안 고점까지는 무려 이 178%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기간 동안 뭐 좋은 실적이 나왔냐?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이 우회 상장에 대한 뭐 뉴스나 공시 등이 나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178%나 상승을 보여줬는데, 또 신기하게 이 거래량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가가 오를 걸 미리 알고 이 매집해서 끌어올린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점을 찍을 때, 자, 고점을 찍을 때 바로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제서야 이제 거래량이 터지죠. 분명히 이때 차명 계좌나 기타 계좌를 통해서 차액 실현이 있었을 겁니다. 역시나 그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왔죠. 이 정도 됐으면 이 소록스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이 급락이 나왔다 해서 손 놓고 있기보다는 다음 상승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소록스의 이 무상증자 상장, 자, 상장 예정일 같은 경우는 1월 26일입니다. 이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 배정,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인 12월 27일에 이 거래일 전인 12월 22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12월 25일 같은 경우는 성탄절로 휴무일이기 때문에 22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 12월 26일, 자, 12월 26일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서 주가는 이 15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날에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기간 동안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매매만 잘한다면 이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리바이오에서 이 우회 상장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라면 이 소록스의 주가는 이번 작전 이후로 바닥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무상증자가 상장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이 평단가, 자, 평단가를 낮추고 이 급등이 나올 때 비중을 덜어내는 게 중요해요. 자, 무상증자 상장 전에 이 지분을 덜어낸다고 해서 참여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고 파는 이 한 주의 가치는 무상증자 이후에 14개의 가치를 가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링크, 자, 링크 클릭하셔서 꼭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 아리바이오의 주력 사업인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 자,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에서 임상 3상, 무려 임상 3상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주식시장인 이 나스닥, 자, 나스닥의 스펙 추진 업체와 이 MOU, 업무 협약 마지막 단계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이 국내에서는 무려 이 상장에 3번이나 실패를 했다. 그런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미국 FDA 3상 진행 회사 중에 비상장 기업은 아리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투자하셔야 하고요. 뭐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나눠 드리려고 이 소통방 개설해 놓은 거고, 소통방 안에서는 1대1로 질문 주시면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꼭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 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 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